92페이지. 자,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지수함수 평행이동된 모양을 줬고요. y는 x가 나왔으니까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고,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로 뭔가 표현이 되어 있죠. 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서 이제 빡센 것은 이게 이제 실수 전체에 정의된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에 정의됐다 했는데 k보다 클 때만 여기서는 알려준 거지, 상황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상황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있겠지. y는 x가 있고 여기 이제 k에서 만날 건데, 네, 이것은 여기서 나타낸 정보에 불과하고, 이때 이 k보다 큰 곳에서는 이 녀석이 fx라 이 말이지. 얘가 fx구나. 이거 자체가 fx구나. 근데 k보다 작은 곳은 안 알려줬다고. 그치? 그러면 당연히 나는 얘를 가지고 k보다 작은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을 해야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당연히 얘는 k보다 작은 곳에서 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얘가 k보다 작은 곳이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작년 수능 20번인데 그렇다면 이걸 왜 줬을까? 그럼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을 굳이 왜 줄까? 그냥 정의역을 k보다 크다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시험장에선 들어야 한다는 거지. 정답률 16%라는 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뜻이고, 맞춘 학생이 적진 않지만 이제 적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긴 구도 자체가 뭔가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가 이게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하면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좀 닫아줄래? 아니. 고마워.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 y는 x 던져줬고 합성함수 꼴을 주면 당연히 생각이 어디로 번질까? 생각은 번지지 않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쨌든 접근을 뭘로 해야 되겠어? 내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y는 x 보면 뭐 생각해야 돼? 역함수. 그럼 이거 생김새, 합성함수 생김새 보면 역함수랑 연결해봐. 그럼 뭐가 거슬려? 3. 그렇지. 그쵸? 그래서 얘를 역함수로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게 역함수로 접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는 잘 생각해봐. 3분의 1은 x다. 이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꼴이지.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지금 3분의 1 fx하고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고, 물론 이게 수학적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처음 보는 상황이잖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지.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f 도트 f에다 x 대신에 3분의 x를 치환해서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상황은 확실히 또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거도 뭔가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를 정말 잘하는 이과 학생들은 이걸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역함수를 구하면 되잖아. 얘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역함수를 구해서 적절하게 저 합성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쁜 식이 나와. 근데 이거는 사실 이과생한테 너무 유리한 풀이잖아. 물론 우리가 역함수를 고1 때도 배웠고 역함수가 당연히 지수와 로고에서 대기 상태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역함수를 식으로 다루는 것 자체는 이과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과한테 유리하게 출제를 하셨을까?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바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합성함수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 합성이다. 얘는 이거의 본질은 합성이다.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고민을 하여 합성으로 풀어라 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뭐 나의 해석이야. 그렇게 봐야 문과 이과 애들이 페어하게 풀 수가 있거든. 둘 다 공평한 상황에서.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다 보면 좀 논쟁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중에 이제 이거 두세 번 풀어볼 때 생각하기로 하고 합성함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죠. 합성함수로 접근한다는 건 항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가 있고 얘가 g를 통해서 y로 간다 이 말이죠. 이 꼴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 f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f를 f에 합성했잖아 지금. 그랬더니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우리가 합성함수인데 이게 3x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정의역을 어디로 한정했냐면 정의역은 x가 k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k부터 무한대까지 해당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의역이 지금 파란색으로 해볼까? k부터 여기가 정의역이라고. 이거 그렇게 해서 갔더니 뭐가 나오냐? 치역은 여기가 나오지. 이해하시죠? 치역은 0부터 k까지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제 k부터 0으로 감소하는 구간이겠죠. 또 0은 포함되지 않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 fx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보면 실수 전체 집합을 해놓고 일부만 줬다 이거지. 일부만 줬기 때문에 나는 그럼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데 그걸 이 합성함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라고 이제 쌤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관계를 봤을 때는 k보다 큰 구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k보다 큰 구간은 주어진 거고, 얘를 합성하자고 했을 때 여기에 또 한 번 fx가 나오는데 이 fx가 k보다 작은 구간에 대한 함수를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선생님 0보다 작은 구간은 그러면 안 알려주나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겠죠.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떡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도 이 기출을 보고 작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왜? 굳이 실수 전체라고 해야 하나?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실수 전체가 사용되지 않거든. 봐봐. 결국에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양수잖아, 얘가. 그치? K가 양수라는 거 우리가 버젓이 그래프상 아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양수고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좀 대화도 많이 해보고 여러 사람하고 생각을 공유해 본 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실수 전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정의역을 확장시켜야 한다가 교수님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몰라, 내가 교수님들 머리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니까. 그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 K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정의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고,
이제 어차피 이거 영상 올라갈 테니까 일단 머리에 집어넣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나중에 안 적을 것 같으면 지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도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해 봅시다. 자, 항상 그렇듯 얘를 이제 G로 보는 거고요. 얘를 G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 이쪽으로 끄집어내서 자 FG는 3X죠. X.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0부터 K까지의 fx에 대한 식을 내가 적어보고 싶은 거야. X 5x 마이너스 3. 이게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식에는 x가 들어가야 되잖아. x 자리잖아. x 자리를 이제 이 식에서 뽑아내야 돼. 어떻게 뽑아내? g는 5로 할게. 5 3 마이너스 x지. 여기서 x를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그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 g는 g 플러스 3은 x다. 이렇게 x만 남기고 좀 정리를 해주고 x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5g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요지는 뭐냐? 정의역을 확장시켜 합성함수로 해석을 해. 얘를 역함수로 해석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 근데 출제자가 정의역을 확장시키라고 한 걸로 선생님은 인식을 했고 정의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해석해 본 바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나는 0부터 K까지 공간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K보다 작은 값이 라는 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G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인 것 같다. 라고 지금 내가 뭔가 간지나게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이렇게 못 풀었어요. 두 번째 풀었을 때 이렇게 이제 완벽한 해석을 내가 해보려고 한 거고 처음 풀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안 풀리면 넘어가잖아.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뭐였냐면 좋아. 일단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 이건 적어도 좋아. 자, 5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K지. 이거는 K를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이제 fx에다 K를 집어넣은 겁니다. y는 x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쓰라는 소리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짱구를 겁나 굴린 거지. 두 번째. f? 지금 보면 f에 지금 별이 들어가면 결국 같은 말인데 3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식을 내가 이제 써먹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거 이거 요거 말이야. 요거 f에다 얘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 친구가 참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5의 별 마이너스 3분의 1이 요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생각에 기인한 거냐면 내가 어쨌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구하려면 얘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됐건 별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3별이 나왔겠지. 그쵸?
그러면 이것은 얘일 것이고 나한테 묻는 건 산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다시 봐봐. 어쨌든 나는 이 식을 써야 된다고. 이 식을 현장 풀이야. 문제에서 f 이걸 구하라 했어. 그러면은 f에 뭔가가 들어갔겠지. 그리고 그 값이 답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 이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이게 식이 복잡하잖아. 이거 어떤 함수값이겠지. 그래서 이걸 어떤 함수값으로 본 거야. 그리고 걔가 f에 들어가지. f에 들어가지. 그랬을 때 답은 3별이겠지. 맞죠? 이해하지? 이제 이걸 결국에 합성함수 풀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한테 중요한 것은 f별이 뭐다? f별이 요것이다. 여기가 f별이니까 이 구도를 봤다는 거죠. 자, 얘가 뭐다? 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f별이죠. f별이 뭐다? 요것이다 라고 식을 놓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만 구하면 돼? 답은 3별이다 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셔? 적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것들이 생겼죠. 5별 마이너스 3이 지금 k 세제곱 5, 3k인데 k 세제곱은 아까 여기 이거 있잖아. 갖다 써야겠지. 그치? 또는 이걸 이제 쓰기 전에 좀 5로 얘를 밑변환을 해줘야겠죠. 5로 밑변환을 해주면 5k의 세제곱 이렇게 쓱 좀 바꿔주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가 나오냐 했을 때 5에 3 로그 5k 플러스 3k다. 지수방정식을 쓰려고. 그래야지 마지막에 얘를 적용을 하지. 이해하시오? 분모만 본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식은 별 마이너스 3이 3 로그 5k 플러스 이제 3k다 라는 것이고, 나는 이 k에 뭘 집어넣는다? 여기 이걸 집어넣겠다. 그러면 k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 떨어지죠. 앞에 3 플러스 3k. 그러니까 이제 k 사라지고 9만 남기 때문에 별은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3별은 36이다. 내가 볼 때 현장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러니 한 16% 나올 만하죠. 근데 이제 결국엔 얘도 생각을 깊게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고, 합성함수 꼴을 최대한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이제 푼 거지.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선생님도 찝찝했던 거지. 그러니까 답은 맞아 이게. 그건 확실하는데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였을까? 이건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야. 의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좀 직관적이잖아. 얘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본 게 처음 말해준 거다. 처음 말해준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게 중요한데 지금 그대의 점수대를 봤을 때는 문제가 무엇이냐? 기본 문제, 소위 교과서적 유형은 다 풀어요. 근데 소위 4점짜리 중간 이상 난이도, 중상 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가는가가 이제 관건이잖아. 이제 뚫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결국에는 키워드에서 출발하는 거다. 즉, 키워드에서 내가 가장 기본 솔루션. 즉,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개념이라 부르지. 그러니까 가장 개념 본질로 문제에서 추적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건 무슨 개념으로 만들었을까? 출제자의 마음을 건드려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나한테 다양한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결국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남들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결국에는 발견해낸 개념이 역함수로 볼 수도 있고 합성함수로 볼 수도 있고 그 본연의 개념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결과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만 풀진 않는다고.
항상 개념 본질로 한 단계 더 들어가.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풀 때 스스로 정해야 돼. 그걸 정해야 그렇게 갔을 때 길이 안 나오면 2차 시기 때 다른 길로 선택을 하지. 그냥 무분별 상태에서 머리에 팝업된 아이디어로 막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맞힐 때 딱 보면 뭐가 딱 보여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 머릿속에서 무작위적 아이디어가 팝업하거든. 그게 잘못된 현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 팝업된 아이디어를 붙잡고 의지적으로 얘가 논리적으로 어디서 내 머리에서 그러니까 팝업된 개념이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풀잖아. 근데 어지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렸는데 이런 건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걔를 붙잡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얘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지? 그럼 출제자가 지금 이 개념을 쓰라고 문제를 냈을까? 그럼 내가 어디까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한 5분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키워드로 들어가야 된다.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론이 나오는 과정으로. 그래야 풀린다. 두 번째,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올라가는 산의 봉우리가 여기가 정답이라 했을 때 내 시작점은 말 그대로 팝업이잖아. 이렇게 시작했어. 운이 되게 좋은 날이지. 그치? 이렇게 시작했어도 운이 좋은 날이지. 근데 이렇게 시작했어. 그럼 논리적이잖아. 산을 올랐으니까. 근데 여기엔 답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A, B, C, D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 중요한 것은 내가 C로 시작을 해가지고 답을 헤매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C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그게 뭐야? 다른 문제 풀고 돌아오라고. 다른 문제 풀고 돌아와서 다른 시선으로 얘를 좀 바라보고, 그래서 적어도 B랑 A로 몰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이 정답에 가까이 갔다가 또 내려오는 경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 애들이 체득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뇌과학적인 일정 원리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을 잘 부여잡고 이걸 계속 풀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못 풀었는데 풀게 되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차츰 역량이 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원리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유형화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1.5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건 0.5등급이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21번 문제를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사실은 이제 의대권으로 진학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이런 훈련이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정답률이 16%라는 건 솔직히 이제 의치한 갈 정도 애들은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21번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았고, 얘가 이제 소위 스카이라인이라고 보면 돼. 이런 문제를 풀 줄 알면.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얘가 익숙하고 교과서적인 아이디어에 비롯된 문제야. 이거는.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대의 스윗 포인트는 이쪽이다. 여길 먼저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21번 문제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이제 보면서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이 잘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새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직전에 풀었던 거는 모든 사람이 좀 새롭게 느낄 만한 문제였고, 얘는 굉장히 익숙한데 숙련도가 필요한 거지. 양수 A에 대해서라 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의역을 이제 줬죠. 여기는 뭐 실수 전체고 나발이고 이런 말이 없지. 그치? 그러면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내가 얘를 잘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fx가 있고, fx를 이제 6가지를 기준으로 2차 함수하고 로그 함수로 구별을 해놨어요. 이런 건 구간 함수 익숙하죠. 자, 구간 함수이고, 뭐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재미삼아 6을 넣어보기도 하는데, 6을 넣어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연속인 함수이고요. t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t로, 그러니까 GT 문제잖아.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GT 문제죠. 요즘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GT 자 보면 닫힌 구간 t-1, t+1. 자, 이게 이제 t를 기준으로 얘의 날개가 1씩 되는 거지. 1. 이 범위, 즉 이 구간 길이 2짜리 구간이 움직이는 거야. t 값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0부터라 했구나. 그러면 0보다 마이너스 1만큼 삐져나오려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되겠지. 문제 구성이 보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 함수의 최대값을 내가 그려낼 줄 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주어진 거 보면 0이랑 여기 6이고 마이너스 1부터 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살짝 점을 찍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든지 해보는 거지. 그래서 먼저 t가 구간별로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어디까지 일단 해도 되는지 봅시다. 0일 때라고 잡았으면 얘가 말이 0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하세요? 따라오고 있죠? 그랬을 때 0일 때의 최대값은 여기네. 그러면 얘가 결국 꼭지점이 3이잖아요. 꼭지점이 3까지 갈 때까지는 fx가 이참수의 결을 따라서 gt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3에 처음 도착할 때가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그치? 이때의 gt는 이제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은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했겠죠. 이걸 그냥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썼겠지. 이게 아니죠. 아니라고. 분명히 t 값보다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된 녀석을 적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기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 하나라도 이제 후달리면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점수에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식으로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문제 풀 때는 피지컬로 얘를 밀고 가야 되는 거죠. 하람 씨가 늦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그려가겠지. 근데 이쯤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은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를 보는 거죠.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한대요.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녀석의 시작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여기 1, 얼마일까? 1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 1,5죠. 그치? 그럼 1,5야. 그러면 GT 그래프. GT 그래프는 0, 2 이렇게 보면 0,5지 얘는.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여기서 1만큼 빠져야 돼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0,5를 지나는 거지. 0,5.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겠죠. 내가 그럼 t가 2일 때는 이제 3이 이제 꼭지점이고 꼭지점을 계속 최대 그 gt 값으로 갖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4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4까지 오면 마이너스 1인 3을 유지하니까 이때 gt는 그 값이 얼마? 3,9니까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로 보면은 얘가 2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2에서부터는 일정 기간 9로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어서 오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4보다 t가 이제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겠지. 여기서 아직 안 나타난 게 누가 이 친구잖아.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일단 t까지 보장이 되는 것까지 하면 5까지 하고, 그럼 5까지 오면은 6이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쫙 6까지 온 거니까. 그럼 이때는 gt가 뭐냐라고 하면 t 마이너스 1번엔 이렇게 되겠지. 식을 이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 나는 4까지는 얘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 2,9 0,5 4부터 5까지는 저걸 따라서 쭉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시면 5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만약에 지금 4일 때 최대값은 계속 얘를 붙잡고 따라오는 거지. 그럼 5일 때 최대값은 4 집어넣은 값이잖아. 실제 얘 입장에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4를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이 8. 그래서 여기까지는 쫙 5,8. 아직까지는 지금 최소값이 5인 게 유지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로그가 등장을 할 텐데 로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로그 그래프는 로그 어떻게 생겼냐? 얘죠. 우리 많이 했지만 바로 이거 하면 점근선 O라는 거 알 수 있고 육진하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 로그는 이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쫙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합쳐서 그려보면 6,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처음 헷갈리면 아무데 이제 t를 6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5부터 7까지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나? 최대값을 골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최대일까? 얘가 최대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찾아오냐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 아니야.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 늘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그 같아지는 순간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5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x가 7일 때 fx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왜 7일 때 중요한 거냐면 7일 때 6보다 이렇게 되죠. 6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때 최대값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최대값. 그럼 7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쯤 됐을 때 6보다 살짝 작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잖아. 그치? 내가 그려놓은 거. 얘네들의 관계가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차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왜 여기는 이제 7 얘기를 하냐면 대칭성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1,5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5, 얼마겠어? 5,5겠지. 얘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야. 5,5를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x가 7일 때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경계가 딱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얘가 5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간부터는 7이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7일 때 값이 f7이 5보다 뭐 해야 돼? 같거나 커야 돼.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fx 값이 이제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문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23번은 셀프로 해보시고 24번도 비슷한 문제야. 뭐랑 22번이랑 얘도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래프 여러 개 쪼개가지고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하다 남은 건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